뉴스에서 만수르 같은 석유 부자들을 보면 부러움에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들은 어떻게 죽었길래 석유를 한 방울도 못 만들었냐? 하지만 이 문장은 틀린 표현입니다. 석유는 공룡의 화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석유는 화석에서 나온다고 배웠던 기억도 있고, 화석연료라는 표현 때문에 석유는 공룡 화석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법도 하죠. 하지만 사실 공룡 화석에서 나오는 석유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기기원설에 따르면 석유는 약 5억 년 전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던 시기에 살았던 수많은 어류, 원생동물, 갑각류 등이 죽어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사체들이 물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공기와 차단된 채 모래 성분의 퇴적물과 함께 묻혔고, 퇴적물의 유기물과 금속 화합물, 특수 박테리아가 여러가지 반응을 일으키며 장기간 지층의 높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아 석유로 변성되었다고 합니다. 육상생물인 공룡은 죽으면 공기와 접촉하며 썩기 때문에 석유가 생성될 수 없는 거죠. 유기기원설은 현재 석유가 발견되는 곳이 과거의 얕은 바다나 호수 밑이라는 점과 석유에 유기물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질소, 황 등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론이죠. 석유의 형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무기기원설이 있습니다. 무기기원설은 지구 내부에 풍부했던 금속 탄화물이 물과 만나 지층의 높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으로 가스가 되었다가 액체 상태인 탄화수소로 변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금속 탄화물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금의 석유를 만들 만큼 많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면서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유기기원설만 살아남나 했는데 1950년대에 새로운 가설인 자연발생설이 등장합니다. 몇몇 러시아 학자들은 석유가 지구 깊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운석 충돌 등으로 생긴 지각균열 부위로 솟아나와 지하저유지를 형성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설 중 무엇이 맞든지 간에 석유를 뽑아내려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요. 석유가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고 고여있을 수 있게 트랩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하죠. 그리고 트랩이 만들어지려면 근원암과 저류암, 그리고 덮개암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근원암은 유기물질을 석유 또는 천연가스로 전환시키는 암석입니다. 근원암에서 생성된 석유는 틈이 많고 푹신푹신한 암석들의 물, 천연가스와 함께 갇히게 됩니다. 이 스펀지 같은 암석들이 바로 저류암이죠. 덮개암은 석유가 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듯이 저류암을 둘러싸는 촘촘한 구조의 암석층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트랩 구조로부터 생성된 석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인은 석유를 출혈과 발열을 멈추게 하는 약으로 썼고, 기원전 2000년경 수메르의 주술사는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점을 쳤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석유가 제 역할에 맞게 사용된 건 1850년대부터인데요. 그 시기에 유럽과 미국에선 석유에서 등유를 제조하여 램프의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등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진 휘발유는 1885년 독일의 고트리프 다임러가 휘발유로 작동하는 내연기관을 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고, 뒤이어 1892년에 루돌프 디젤이 디젤 엔진을 발명한 이후로 디젤, 즉 경유가 사용되었죠. 산업이 발전하면서 석유가 활용된 다양한 연료들이 개발되었고, 이렇게 개발된 석유 제품은 다시 근현대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죠. 게다가 석유로 만들어지는 폴리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벤젠 등등 수많은 원료들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의약품, 고무, 화장품 등등 석유와 다소 상관없을 것 같은 물건들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유는 연료뿐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활용되고 있죠. 물론 연료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곳저곳 안 쓰이는 데가 없는 석유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인류 발전에 도움이이자 인류의 소중한 자산임이 틀림없습니다.